영암배는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배가 어디 내놔도 영암배가 뒤지지도 않고 맛에도 모양에서도 뒤지지 않는다는 것도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추석이 다가오는 지금 유달리 찾아지는 과일이 있습니다. 아삭아삭한 식감에 희고 단단한 과육은 물론 한 입 베어물면 시원한 단맛으로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오늘의 주인공, 바로 영암배인데요. 우리나라 토속과일로서 예부터 자주 먹었던 우리 배. 이 배를 만나러 이번에는 영암으로 가보실까요? 영암배를 만나기 위해 찾은 이곳, 바로 영암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인데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이 모두 모여 체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중 오늘의 주인공, 영암 신북면에서 자란 배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이곳에서는 배를 선별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우리 신북농협 APC에는 배뿐만이 아니라 풋고추, 고구마, 당감, 대봉감 등 이 신북 지역에서 생산하는 모든 농산물을 거의 이 APC에서 취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막 들어오면은 배를 봉지를 벗겨가지고 1차 선별 후 이물질 및 먼지 제거하는 2차 선별을 해서 각 크기별로 선별을 해가지고 대만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바로 따서 이곳으로 오게 되는 영암배. 종이 봉지를 벗기고 꼭지를 따는 1차 선별을 마친 배는 이후 자동화 시스템으로 무게와 크기 선별까지 착착 분리돼서 2차 선별까지 마치게 되는데요. 그런데 잠깐, 이 배들이 한국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간다고요? 우리 영암배가 브랜드 면에서 다른 배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그 좋은 품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 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을 한번 해보자고 해서 수출을 했는데 16년도에 인도네시아로 처음 수출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매년 홍콩, 대만, 베트남 등 수출 국가를 다변화하면서 작년에 한 200톤 정도 수출했는데 금년 현재는 500톤 이상 수출하고 있고 금년 700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출하게 되니까 우리 품질로서는 다른 국가에서도 충분히 영암배가 인정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소가를 위주로 우리가 선별을 하고 있고 대가는 국내 시장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이물질 입장과 조그만한 흠이 있는 부분들은 전부 다 선별해서 다른 비품별로 빼고 아주 최상의 품질만 우리가 선별해가지고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소비와 배에선 브랜드가 약한 영암배가 눈을 돌린 곳이 바로 해외 수출인데요.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대만, 홍콩 등 동남아 지역에 점차적으로 수출량을 늘려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이곳은 다 포장이 되어가지고 이제 수출을 기다리고 있는 배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석에 맞춰서 대만도 추석이 아주 큰 명절이기 때문에 추석에 맞춰서 대만 시장에 계속 공급이 되는 위해서 지금 보관해 놓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사랑받기 시작한 영암배. 이번엔 농가를 한번 찾아가 봤는데요. 잘 익은 배를 하나, 둘 톡 끊어 조심스레 상자에 담아내는 작업이 하루 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와, 진짜 노랗게 잘 익었네요. 추석이니까 7.5로 쓰는데 7.5에 보면 10개, 11개, 이런 것들이 한 12개. 그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 기준에서 따는 거예요. 괜찮은지 아닌 건지 이렇게 싸져 있어도 가물을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우리들은 안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들은. 과육이나 당도, 빛깔 등 여러 면에서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는 영암배. 영암배를 이렇게 대놓고 자랑할 수 있는 이유는 따로 있다고 합니다. 가지가 요 색깔이 있어야 돼요. 요 색깔이. 요 하얀 색깔. 저 색깔이 하얀색. 흰빛 나잖아. 흰빛. 오래될수록 하얗게 변해요. 그렇지. 하얗게 변하는 거죠. 그리고 새 것일수록 이렇게 청기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놈 만들고 요놈을 또 잡고 이렇게. 이제 요놈은 이제 자르고 또 이쪽 것도 자르는 거예요.
요거 자를 때 요놈을 가지고 내가 여기 하나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저쪽으로 눕히죠. 이렇게 저쪽으로 눕혀갖고 요놈 대용으로 쓰게 되는 거예요. 요놈 대용으로. 그래갖고 여기에 가지가 또 좋은 게 올라와 있을 때는 그냥 그놈을 쓰는데 없으면 요놈으로 대용으로 저쪽으로 넘어가야죠. 이렇게 이 방향들을 잡아가는 것은 이제 주인들만이 자기가 노하우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젊은 가지에서 생산해 배 품질이 좋을 수밖에 없다고 하시는 농민분 뒤에는 속이 꽉 찬 배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는데요. 하지만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이곳저곳 떨어진 배들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농민분들은 매년 그랬지만 유독 올해가 유달리 힘들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냉해 피해가 많이 와갖고 올해 같은 경우는 모든 영암 일대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이 냉해가 워낙 심한데 태풍 또한 그 바비인가 그게 왔을 때에 여기가 태풍 피해가 상당히 많았어요. 여기는. 근데 그 후로 이제 마이삭하고 또 하이선인가 그게 왔을 때에는 이쪽은 그나마도 다행히 약간 비켜가는 바람에 여기가 이제 조금 남아있지. 그게 일이 돌아버렸으면 이쪽에는 거의 배가 안 남아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수확된 배들을 보면 흐뭇한 웃음이 절로 나신다는데요. 한입 베어 무는 순간 단물이 뚝뚝 떨어지는 시원한 단맛은 언제 먹어도 질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배라는 것은 특성이 있어나서 추석에 한 번, 설에 한 번, 또는 이렇게 뭐 공다리 꼈을 때, 윤다리 꼈을 때 그때 이제 제사 지낼 때 한 번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걸로 이게 과일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배는 1년 내에 드셔도 큰 문제는 없고 건강에 놓아도 좋죠. 감기도 더 안 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그런 얘기까지 내가 할 수는 없겠지만 감기에는 좌우지간 배는 좋은 것은 사실이에요. 배는 예로부터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그 인기가 더 많았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속을 판 배에 설탕이나 계피, 꿀을 넣고 푹 끓여내 먹었다고 하죠. 옛날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들이 단제다 그때는 단제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어르신들이 하니까 따라서 한 거죠. 이제 감기에 좋다고 하니까 애들을 많이 키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도라지 같은 거 먹고 하면 집에 있는 거 갖고 해도 괜찮아요. 대추 같은 거 보통 집에 생강자, 계피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저는 넣어서 지금도 가끔 저는 이용해요. 그렇게 해서 먹어요. 지금도 시골에선 배숙을 만들어 먹는다고 하는데요. 우선 배 윗부분을 자르고 배 속을 잘 파줍니다. 이렇게 돌려가지고 씨만 빼면 돼. 어떻게 빼든 간에. 그리고 씨를 뺀 대추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 배와 대추를 번갈아가며 층층이 쌓아주면 되는데요. 여기에 집에 흔히 있는 계피청과 생강청을 2스푼씩 넣어주고 잘라낸 배 뚜껑을 덮어주면 1차 과정은 끝! 요즘에는 기계가 좋잖아요. 오크가 나오고 있으니까 오크에다 앙쳐놓으면 되는데 그전에는 이건 나니가 주셔보고 물 달아니까 물 속에다가 찡기로 하니까 물 달아줘도 타버리니까 그래서 정성이 많이 들어갔는데 요즘에는 오크에다 앙쳐놓으면 지가 싹 했어. 이후 이 배를 찜기에 잘 넣고 서너 시간 정도 푹 끓여주기만 하면 배숙이 완성됩니다. 우와,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기분이 절로 드는데요. 이 정도면 이번 환절기는 걱정 없겠는데요. 가정에서 이렇게 해서 먹으면 좋다니까요. 해서 이렇게 벽에다 담아놓고 이렇게 여기다가 하나 막 배 막 이런 거 고루고루 해서 딱 하나 담아갖고 일로 하나 나올 거 아니야. 그래갖고 해놓으면 진짜 장가 가셨어? 아직 안 갔어요. 안 갔어. 진짜 어르신들한테 좋고 애들한테도 참 좋다. 한 열매가 나오기까지 수많은 손과 정성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이번 해에는 그 수고로움이 유독 더 큰 한 해였는데요. 어김없이 노란 빛으로 물들어 우리 곁을 찾아온 영암배.
이번 추석엔 우리 식탁 위에 영암배를 잘 깎아 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예, 저희들 영암배를 이제 앞으로 좀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이 농가가 사실 어려운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농사를 1년 내에 짓는다는 것이 과히 그렇게 추석 대목, 설 대목을 보고 농사를 짓는데, 이런 과정에서 볼 때에 우리 소비자들께서 영암배를 많이 사랑해 주신다고 하시면 저희들이 아무래도 농사 짓는데 조금 더 큰 조금이 아니라 많은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영암배를 많이 좀 아끼시고 사랑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힘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가정에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감기 미리 예방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놓고 감기 안 와도 미리미리 차로 한 잔씩 마시고, 애들도 주면 달콤하니까 잘 먹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해서 드시면 좋겠고, 영암배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암배가 다른 배보다 더 맛있어요. 더 맛있어. 사랑하세요. 뭐를? 배를. 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나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백제 세계유산센터와 코로나19로 외출이 어려워지면서 문화유산을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사라졌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비대면 역사 탐방을 즐길 수 있는 백제 역사유적지구 랜선 역사 탐방, 지금 출발합니다. 랜선 역사 탐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요즘 외출도 못하시고 나들이가 웬 말이에요. 외식도 못하고 너무너무 답답하시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집에서도 즐길 수 있는 랜선 역사 탐방. 여러분, 오늘은 그대로 계세요. 저만 따라오세요. 출발! 1400년 전 백제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백제고도 부여. 우리 조상들의 삶의 지혜와 숨결이 녹아있는 문화유산을 품은 소중한 터전입니다. 제가 오늘 떠나게 될 백제 역사 유적지구 랜선 역사 탐방은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코로나19 상황에 의해서 학생들이 쉽게 이제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 백제 세계유산센터에서 준비한 프로그램인데요. 우선 내용의 구성은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백제 역사 유적지 탐방 프로그램과 그리고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OX 랜선 퀴즈, 그리고 역사 전문가와 함께하는 강연 및 토크쇼,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아주 재밌는 프로그램입니다. 백제 역사유적지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5주년을 맞아 진행된 랜선 역사 탐방. 그 첫 번째 목적지는 백제도읍의 길목에 자리한 능산리 고분군입니다. 와, 여러 개의 무덤이 있어요, 이곳에. 예, 7기가 있습니다. 사비백제 때 왕의 무덤이라고 추정하는, 그래서 이곳 능산리에 왕릉을 조성한, 그리고 여기가 그래서 능산리 고분군이라고 합니다. 예. 이야, 왕과 왕족들의 무덤이라면 아무데나 있지 않을 것 같고 이 위치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참 좋은 질문이거든요. 예. 바로 저쪽에 이제 사비성이 있어요. 가장 사비에 가까운 곳에, 그리고 사비로 들어가는 길목에 왕과 왕비의 무덤을 조성한 거죠. 근데 무덤을 보면 그 안에서 많은 유물들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이 능산리 고분군에서도 많이 나왔나요? 죽은 자의 무덤 속에서 금실이라든지 금동 제품이라든지 이런 게 나왔거든요. 아니면 금못, 금박을 핀 못,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런 문화재를 봐서도 아마도 여기가 왕릉 아닐까라고 추정한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능산리 고분군을 지나 다음으로 향한 곳은 한반도 고대 삼국 중 최초로 축조된 외곽 방어시설 나성을 찾았습니다. 굉장히 긴 돌벽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나성은 사비 전체를 방어하기 위해서 바깥에 두른 외곽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시다시피 흙으로 쌓은 토성이거든요. 네. 아니 근데 이런 지역을 보호해주는 그런 외곽들은 다른 지역에도 많은데 이 나성이 유독 그렇게 의미와 가치가 있는 건 왜일까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모르는 어떤 그런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데, 가장 오래된 동아시아에서 역시 그런 오래됐고 잘 보존이 돼 있어서, 그래서 세계유산에 등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 이야, 정말 자랑스럽고 대단한 문화재네요. 그렇죠. 예. 나성뿐만 아니라 부여에는 더 대단한 것이 또 있습니다. 또요? 예. 그럼 빨리 가볼까요? 가볼까요? 부여 정림사지는 백제 사찰을 대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유적지 중 하나인데요.
사비도성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당시 매우 중요한 사찰로 사비시대 불교 문화의 중심축이었다고 합니다. 뭔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이게 균형도 있고 참 아름답네요. 그렇죠. 잘 보셨고요. 백제를 얘기할 때 흔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미불루 화이불치. 혹시 아시겠어요? 아니요? 화려하나 불치 그렇다고 사치스럽지 않더라. 이게 백제거든요. 어쨌든 백제의 문화는 조금 소박한, 조금 은은한 그런 문화. 국보 제9호 정림사지 5층 석탑은 백제 시대에 세워진 귀중한 탑으로 석탑 특유의 단순하면서도 우아한 아름다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선생님, 그 수학여행 때도 많이 와보고 학교 다닐 때도 많이 배웠는데 이 정림사지 5층 석탑에는 또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면서요? 1층에 보시면은 저게 이제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백제를 멸망시키고 나서 자기가 백제를 정복한 것을 나중에 알리기 위한 전승비거든요. 사실은 내면에 다 이렇게 글씨가 적혀 있어요. 작은 글씨로 이 장이 어떻게 됐고 이런 사실들이 쭉 적혀 있어서 어떻게 보면 백제로 와서는 어떤 치욕의 기록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기록 때문에 다른 것이 다 파괴되는데 이 탑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것이 아마도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백제시대 모습 그대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정말 대단하다는 거죠. 부여군 부여읍에 자리한 백제 문화의 보고 부소산에서는 화려했던 사비시대의 왕궁지로 알려진 관북리 유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관북리 유적이 뭐냐? 즉 백제 왕이 살았던 왕궁을 가리킵니다. 여기가 그럼 왕궁터예요? 그렇죠. 여기가 왕궁터였어요. 그래서 와. 흔히 왕궁과 배후의 산성을 갖는. 왜냐하면은 최후의 위험에 처했을 때 왕이 급히 피하기 위한 그런 거거든요. 굉장히 큰 건물터도 나왔고, 그다음에 아무나 먹을 수 없는 그 과일들을 저장했던 많은 과일들을 저장했던 그런 과일 창고도 나왔고, 그런 몇 가지로 봤을 때 여기가 역시 이제 백제 왕궁터가 라고 보는 거죠. 해발 106m의 고도를 가진 부여의 진산 부소산은 역사적 사건이 기록된 군창지와 낙화암, 백화정 등의 유적은 물론 굽이쳐 흐르는 백마강의 아름다움까지 지니고 있는데요. 아, 이렇게 부소산을 걷다 보니까 참 경치도 좋고 또 공기도 맑고 좋은데요. 그렇죠. 이곳이 백제시대에는 어떤 곳이었어요? 평상시에는 이제 그 왕실 사람들이 올라와서 좀 쉬었던 그런 후원 역할이었고요. 전시에는요, 평진 왕궁을 버리고 올라와서 피했던 그런 최후의 방어성, 최후의 보루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은 평안해 보이는 산인데 그때는 또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던 곳이네요. 그때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 지금은 우리가 쉬는 그런 공간이 되었습니다. 백제 역사상 부여시대는 백제 문화의 최전성기를 구가했으며 삼국문화 중에서도 최고의 예술혼을 피웠다는데요. 백제의 마지막 수도인 만큼 화려했던 백제의 모습과 함께 태망의 아픔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많은 백제시대 백성들이 스스로 물에 뛰어든 건가요? 우리가 흔히 삼천궁녀라고 하는데 그때 삼천은 3,000명이 아니죠? 네, 3,000명 아닙니다. 고대 때에 많다, 크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삼천이라는 표현을 갖다 붙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삼천궁녀는 3,000명이 아니고 그냥 많은 궁녀다. 백제의 최후를 지킨 한 맺힌 영령들의 숨결이 살아있는 낙화암. 고요히 흘러가는 백마강을 바라보고 있자니 그 애환이 느껴집니다. 아니, 이 낙화하면서 그럼 백제시대 때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백제가 이제 멸망했을 때 이제 이 산성으로 피했거든요. 백제인들이 뭐 궁녀도 있고 백제인도 있고 피해서 도망을 하다 다다른 곳이 마지막 여기거든요. 보시다시피 앞에는 강물이고 곧 저기 쫓아오거든요. 죽음을 다 배든 백제인들이 어차피 저에게 잡혀서 노예처럼 사느니 또는 비참하게 저에게 죽음을 당하느니 차라리 내가 깨끗하게 죽겠다라고 어떤 그 백제의 어떤 그 깨끗함, 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곳이 바로 낙화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백제 역사 유적지구 4곳을 둘러봤는데 좀 어떠셨습니까?
와, 오늘 소중한 우리 문화재도 보고 또 역사 공부도 할 수 있는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안전하면서도 유익하고 즐거운 랜선 역사 탐방, 여러분도 아이들과 함께 떠나보세요. 백제 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5주년을 맞아 부여가 간직한 문화유산들을 만나본 시간이었는데요. 랜선으로 즐긴 백제 역사 탐방 즐거우셨나요? 이거 봐봐. 이 색이 좋다. 맞지. 언니 여기가 척추 산중이 단바랑 좋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밖에 잘 못 나가다가 이제 좀 대구도 좀 괜찮아지고 날씨도 너무 좋고 해서 이제 나들이차 나왔습니다. 대구 시내가 한눈에 보여서 너무 예뻐요. 올라올 땐 힘들었는데 이제 확 트인다 보니까 마음도 풀리고 기분도 상쾌하고 좋은 것 같아요. I can take you around the world. High, high, happy, shiny days. 1 and 2 and 3 and 4. Let's get around the world. I dream of every day. I'll never. 우리 남편한테 썼거든요. 1년 후에 받으면 아마 기분 좋아할 것 같아요. 그때는 모든 거 이제 잘 풀릴 것 같고요. 대구 시내도 한번 보고 또 느리도체 통해서 엽서도 한번 쓰고 이렇게 하니까 좋은 추억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대구 야경이 이렇게 예쁜 줄 몰랐는데 직접 와서 보니까 예쁘고 가족들이랑 다 같이 와서 보고 싶습니다. 일을 하고 또 힘들었던 것을 이곳에서 다 떨쳐버리고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올라오고 또 내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구에 앞산이 있다는 것이, 이곳 전망대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진짜 야경이 날씨도 너무 좋고 너무 예쁘네요. 대구 시민 여러분들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그의 노래는 아직도 내 마음을 설레게 하네. 하늘을 보면 타코스와 살사의 고향 남미. 뜨겁고 풍부하면서도 짭짤한 풍미가 넘치는 남미의 맛은 독특하면서도 색다른 맛으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원주에서 이 남미의 맛을 대중들에게 소개하는 이가 있습니다. 네, 제가 만든 남미 음식은 강원도에 나오는 건강한 친환경 식자재로 만들어서 해외까지도 수출합니다. 우리나라와 정반대에 위치한 탓에 괜히 멀게만 느껴졌던 남미. 하지만요, 뜨거운 태양과 열정이 넘치는 라틴 댄스, 그리고 살사 소스를 찍어 먹는 멕시코의 또띠아 등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데요. 원주에요, 남미의 요리들을 아주 건강하게 소개하는 주인공들이 있다고 해서 제가 직접 찾아와 봤습니다. 어떤 분들인지 함께 가보실까요? 원주 우산동의 벤처 창업센터입니다. 여긴 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남미식 수제 간식을 제조하는 공장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남미 음식을 제조하는 곳은 이곳이 유일한데요.
와,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인공이신 것 같은데 아니 남미 음식 소개하는 분이라고 해서 사실 뭐 남미 레스토랑이나 이런 곳을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한 분위기랑 좀 다르거든요. 여기가 어떤 곳이에요? 아, 여기는 제가 남미에서 생활하다가 왔는데 남미 음식 8개 나라를 제조하는 공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수제로 전체적으로 남미 간식을 만들고 있는데 크로켓하고 파이를 지금 현재 만들고 있어요. 이민 생활을 하며 먹었던 남미식 가정식을 먹기 쉬운 간편식으로 상품화한 박성원 대표. 특히 남미 전역의 전통 음식인 아르헨티나형 엠파나다는 역으로 해외 수출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아니 근데 대표님 남미 음식이라는 게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어떻게 남미 음식을 선택하게 되셨을까요? 제가 이제 남미를 30년 전에 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이제 직업이 국경 없는 의사분이셨어요. 그 직업 때문에 제가 남미에 가서 30년을 살게 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살다가 한국에 온 지 한 5년 정도 됐는데 한국에 와서 한국 생활을 적응을 하다 보니까 그 나라 음식이 그리워지고 그리고 그 음식을 이제 먹게 되면서 이걸 제품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국내 유명 셰프의 레시피를 전수받아 만든 감자 크로켓. 그리고 원주 지역의 버섯으로 만든 비건식 버섯 파이인 엠파나다. 과연 맛은 어떨까요? 아, 이거 엄청나게 촉촉한데요. 이게 감자 고로케는 겉은 바삭한데 안은 촉촉한 맛이 나고 이 엠파나다는 안에 고기도 안 들어갔는데 고기 맛이 나고 아니 도대체 이 맛의 비결이 뭘까요? 이 엠파나다와 감자 고로케의 특징은 남미의 풍부한 레시피와 그리고 강원도의 건강하고 로컬 푸드의 신선함으로 만든 제품입니다. 로컬 푸드가 남미 맛을 내는 비결이라고요? 아니 지금은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남미 음식 만들려 재료 보러 가고 있어요. 남미 음식의 재료를 강원도 농가에서 찾으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지금 멘트 해놓고도 굉장히 이상한데 말이 돼요? 아니 어떻게 남미의 맛을 강원도에서 찾아요? 일단 가보시면 압니다. 강원도의 친환경 농산물을 활용해 제품을 개발 중인 박성원 대표와 김준우 이사. 농가와의 계약 재배를 통해 상품의 질을 높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들이 쓰는 건 잘생기고 번듯한 모양의 농산물들이 아닌 일명 못난이 상품들. 시장에서 외면받고 버려지는 비규격 농산물들입니다. 잠시만요. 아니 말씀 중에 죄송한데 감자들 모양을 보니까 아니 이거 찍으셔도 되는 거예요? 아니 좋은 농산물 쓰신다면서요. 근데 이런 감자로 요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 편견이 있으신데 못생겼다고 맛이 없거나 신선하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이 제품이 못생겼다고 해서 저희 제품은 이걸 쪄서 으깨서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못생기거나 뭐 크거나 작거나 이런 것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농사에 있다 보면 이게 분량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보통 한 10%에서 한 30%까지 나오는데 이거 판매를 해주니까 농가도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남미식 정통 가정식을 만들어 볼까요? 대표님 좋았어요. 아 무거워. 이 지역의 신선한 로컬 푸드거든요. 이걸로 남미 요리 맛있게 해주신다고 해서 제가 갖고 왔거든요. 저 먹을 수 있어요? 네. 제가 농가도 다녀오셨으니까 맛있게 남미 음식 해서 드릴게요. 30년 남미 생활로 자연스레 익힌 요리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박성원 오너 셰프. 강원도 친환경 식재료에 남미의 이국적 감성을 실어 그녀만의 이색 요리를 만듭니다. 와 진짜 맛있겠네요. 아니 제가 옆에서 요리하는 걸 보니까요. 확실히 한국 요리랑 남미 요리는 다른 것 같아요. 아니 재료들은 굉장히 한국적인데 이게 금세 이국적인 요리가 됐잖아요. 이 요리들을 개발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이 요리를 개발하게 된 동기는 감자, 옥수수, 토마토가 원산지가 남미예요. 근데 한국에 와서 강원도에 와서 보니까 강원도의 특산물도 감자, 옥수수, 토마토더라고요. 그래서 요리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남미에서는 야채로 해서 요리에서 많이 해서 먹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주스나 이렇게 과일로 분류가 돼서 요리를 한번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생크림과 감자 옹심이의 콜라보가 이색적인 감자 옹심이 스프. 박성원 오너 셰프가 아르헨티나의 어느 식당에서 뇨끼를 접하고 그 맛에 반해 6개월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기술을 전수받아 만든 요리인데요.
아르헨티나에서 즐겨 먹는 뇨끼라는 음식인데요.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크림 수프를 되게 좋아해요, 크림을. 그래서 그 음식을 그대로 강원도에 가져와서 그 강원도 분들은 옹심이를 즐겨 드시고 그리고 뇨끼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옹심이하고 똑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그 음식을 그대로 만들어서 남녀노소 다 즐겨 먹는 음식입니다. 이 밖에도 이국적인 향신료로 맛을 더한 토마토 스파게티. 남미식 소스를 가미한 비트 비빔밥과 제육볶음을 메인으로 하는 도시락도 맛볼 수 있는데요. 와, 이렇게 음식이 한 상 가득 차려졌어요. 제가 공수해온 로컬 푸드들, 신선한 로컬 푸드들로 남미 음식들이 금세 뚝딱 만들어졌어요. 아, 너무 좋은데요. 일단 이게 너무 먹고 싶어요. 쫄깃쫄깃하다. 이거 진짜 감자 옹심이 맞는데요? 감자 옹심이 맞는데 이상하게 크림 스프 맛이 나는 좀 부드러운 어르신들도 좋아할 것 같은. 그럼 이 도시락 보이세요? 이 도시락은요.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시는 보건소 직원분들을 위해서 대표님이 또 재능 기부로 만들어서 드렸던 도시락이라고 하네요. 대표님, 외국 생활만 30년을 하시다가 지금 대한민국 강원도에서 이렇게 뚝심 있게 남미 요리 전파에 앞장서고 계신데 앞으로의 계획이 정말 궁금하거든요. 남미 음식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낯설어 하시는데 저는 강원도 농산물로 남미 음식을 만들어서 다양한 사람들이 맛있게 건강하게 드시는 그런 음식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의 친환경 농산물과 남미의 강렬하고도 뜨거운 레시피로 맛있는 콜라보를 그려나가고 있는 박상원 대표. 그녀의 이색적이고도 건강한 남미의 맛을 기대할게요. 때론 달콤하게, 때론 구수하게 우리 지역 작가들이 들려주는 찐 문화의 맛. 모두가 문화 미식가가 되는 그날까지 문화 맛집 탐방을 떠나봅니다. 최근 꿈틀로 예술지구에 새롭게 문을 연 공간이 있습니다. 그림도 그릴 수 있고 작품을 감상할 수도 있고 커피도 즐길 수 있는 공간. 일명 페인팅 카페라고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꿈틀로에서 페인팅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최수정, 송민영, 서은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공간은 3명의 여성 화가가 함께 꾸려가고 있는데요. 각자의 작품 활동을 하면서 그림과 친해지고 싶은 사람들에게 언제나 열려있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이 공간은 그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누구나 오셔서 그림을 그리시거나 전시를 감상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림에 소질이 없거나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즐겁게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쁜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3명의 여성 화가들. 각자의 작업 공간도 있지만 매주 이곳에 모여 함께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3사람은 어떤 인연으로 모였을까요? 저희 셋은요, 대학 시절 같은 그림을 그리는 대학 동문들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주부의 삶을 살다가 작가의 길을 걷고 있는 여성 작가들이다 보니 여기 좀 편안한 공간으로 작업을 하면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3명이 뭉쳤습니다. 풋풋했던 대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3사람의 인연은 벌써 30년이나 됐다고 하는데요. 주부의 삶에서 작가의 삶으로 컴백. 함께 멋진 공간을 만들고 있는 3명의 여성 화가에 대해 조금 더 알아봐야겠죠. 작가에 대해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작품을 알아보는 거겠죠. 서은주 작가는 은방울꽃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와, 정말 숲에서 우연히 마주친 꽃밭 같은 느낌이죠. 제 그림에는 꽃들이 많이 그려지는데요.
유화물감으로 그려지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은방울꽃이 가장 많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은방울꽃 꽃말을 보니까 당신에게 행복이 찾아옵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림을 그릴 때 항상 사람들이 제 그림을 보면 편안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리고 있는데 마침 꽃말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저는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편안하게 제 그림을 볼 수 있고 감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편안한 기분을 선물하고 싶다는 서은주 작가. 캔버스 안에 피어난 꽃들이 포근하면서도 싱그러운 기분을 느끼게 하는데요. 수많은 꽃들 중에서 이 은방울꽃을 그리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는 꽃가게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그러니까 무리지어서 있는 꽃들 다양하게. 그래서 그냥 은방울꽃을 그리게 되는 거는 실물로는 못 보고 있다가 어느 날 가게를 지나가다 보니까 은방울꽃을 접하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 은방울의 향기와 꽃 생김새가 너무 좋아서 그 다음부터는 다른 꽃보다는 은방울을 가장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이 작품들은 송민영 작가가 아크릴 푸어링 기법으로 그린 그림인데요. 아크릴 물감과 겔을 섞어 마블링을 이용해 표현하는 그림입니다. 송민영 작가는 이 기법을 통해 꿈을 표현하고 있다고요. 제 작품의 첫 번째 시리즈는 제가 대구에 살다가 포항을 왔는데 일단 바다에 대한 꿈을 제가 제 작품에 넣었고요. 그 작품의 상징성을 넣기 위해서 제 꿈을 실현하고자 드림 캡처를 접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리즈에는 주부로서 삶을 살다가 그림을 잠시 쉬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새로운 그림을 다시 함에 있어서 즐겁고 행복하고 그리고 날아오르고 싶은 열망, 제가 지금 다시 도전하는 그런 도전, 그런 거를 작품에다가 넣어서 드림 캡처의 상징성을 같이 연결시켰습니다. 계속해서 최수정 작가는 아크릴 페인팅을 통해 아름다운 자연과 여성을 표현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강렬한 색채, 그리고 손에 든 칼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어떤 주제를 담고 있을까요? 작품에 나오는 이 여자는 칼을 항상 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굉장히 예쁘고 여성스럽고 어떻게 보면 또 나약한 그림을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는데 이 여자는 칼을 가지고 있어요. 그 칼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제가 살아가면서 나 한 칼 있어. 나 건드리지 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여자로서, 주부로서, 엄마로서 사는 그 모습보다 그냥 좀 더 멋지게 작가로서 하는 그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주부의 삶을 사는 동안 도전하지 못했던 아쉬움과 펼치고 싶은 꿈을 작품에 담고 있다는 새 여성 작가. 그 열정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페인팅 카페를 만들면서 가장 먼저 고민한 부분은 사람들에게 그리기의 즐거움을 전하는 일이었다고요. 그래서 그림을 배우고 싶어하는 이들을 위한 클래스를 열었습니다. 지금은 페인팅 카페에서 진행하고 있는 원데이 클래스 수업을 하고 있고요. 원데이 클래스 수업 중에서 아크릴 페인팅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수업에 참여하면 누구나 집에 가져가서 걸 수 있을 만한 작품을 완성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3명의 작가가 돌아가면서 매일 새로운 수업을 진행합니다. 컬러링 북 같은 걸로 그냥 그림을 그려보기도 했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원데이 클래스로 아크릴 물감을 해보니까 조금 더 수준 있는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포항은 유화는 많은데 아크릴 페인팅은 처음 접해보는 수업이라서 더 재밌고 흥미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새 작가의 개성에 따라 다양한 스타일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것 또한 이곳의 장점인데요.
패브릭이나 가죽의 그림을 그리는 마카주와 도자기에 그리는 서양화도 이곳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곳 페인팅 카페는 원데이 클래스뿐만 아니라 갤러리 공간으로도 사용 중인데요. 오늘은 꿈틀로 입주 작가이기도 한 박승태 작가의 개인전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네요. 지역에 계시는 여성 작가 3분이 저를 초청해 주셔가지고 전시를 열게 돼가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전시를 통해가 이 3분들이 더 잘 될 수 있게끔 좀 도와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전시부터 원데이 클래스까지 새 여성 작가의 꿈이 펼쳐지는 멋진 문화 공간이 탄생했습니다. 페인팅 카페라는 이름을 붙인 만큼 그 이름에 걸맞은 다양한 활동을 계획 중이라고요. 지금 이제 지역 작가들 위주의 전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좀 더 다양하게 이제 많은 작가들을 초대해서 전시를 그러니까 다양한 걸 보여드리고 싶고 그리고 카페도 조금 더 활성화시켜가지고 그림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좀 편안하게 커피도 마시면서 그림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도록 하고 싶습니다. 직접 그리고 다양한 작품을 감상하면서 그림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문화 맛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오래오래 사랑받는 지역의 100년 문화 맛집이 되길 응원합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엔 우리의 명절 추석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로 명절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자녀들에게 이동 과제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과 달라진 명절 풍경에 아쉬워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나주 청년들이 의미 있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나주 청년들이 전하는 고향에서 온 편지 함께 만나보시죠. 나주시 영산동. 이곳에서 두 청년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오늘 나주 곳곳을 돌며 어르신들을 만날 예정이랍니다. 여기는 저희 할머니 고향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명절 때마다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제가 방문을 했던 곳인데 이제는 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자주 오지는 않아요. 근데 그때 추억과 또 동네 할머니 분들께 할머니가 너무 추석만 되면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오지 못하시는 할머니들께 영상 메시지를 제가 좀 찍어서 전달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이 청년들은 나주를 알리는 문화기획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나주에서 활동하면서 많은 어르신들을 만났는데요. 대부분 자녀들이 보고 싶어도 문자 보내는 법을 몰라 포기하는 모습을 보며 그 마음을 대신 전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혜빈 씨의 추억이 남아있는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어르신 이번에 추석 때 자식들 오세요? 자녀들도 못 올 것 같고 또 우리 부모들도 오라고 권유도 못하고 명절은 만남의 그 약속인데 약속들을 못 지킬 것 같아. 그럼 저희가 이번에 자식들 못 뵈서 너무 아쉽잖아요. 자식들께 보낼 영상 편지랑 좀 영상을 찍어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데 좀 참여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머니? 해도 좋죠. 아, 그러면은 지금 얼른 준비하고.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쑥스러운 어르신들.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하기 위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시작. 아버지다 보고 싶지만은 이번에는 좀 참자. 여기 산소는 아버지가 다녀올라니까 그렇게 알고. 수호가 할아버지가 MBC 방송국과 인터뷰 중이다. 용돈 보내주면 봐라. 용돈. 메시지도 잘 못 보내요.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냥 음성으로만 소식 전하고 있는데 화면으로 나오면서 뭐 서로 대화할 정도면은 우리로선 참 흡족하죠. 다음으로 한 미용실을 찾았습니다.
이번에 손주 손녀들도 못 보고 설에는 봤잖아요. 이번에 못 보는데 좀 아쉽진 않으세요, 어머니? 그렇게 알죠. 네, 근데 시국이 그런 만큼 우리도 애국가는 길로 선택을 하기 위해서 오지 말라고 했어요. 자식 보고 싶은 마음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 마음은 뒤로하고 영상으로나마 마음을 전해봅니다. 보고 싶지만 나도 참고 너희들도 잘 참고 잘 견뎌내고 이 시국 잘 돌파해서 우리 좋은 날 다시 만나자. 건강한 모습으로. 고마운 마음에 손을 놓지 못하시는 어머님. 자식 같고 얼마나 예쁘겠어요. 또 다른 어르신들을 찾아 떠나는 청년들. 쉽지 않은 일이지만 힘든 기색 하나 없네요. 고생한다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희는 오히려 더 감사했고 또 하는데 힘든 거 하나도 없이 너무 보람찼어요. 나도 이거 찍으면서 집에 계신 이제 부모님 생각도 좀 나는 것 같고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도 좀 나고 그러니까 나도 이게 또 손주 손녀를 가진 이 할머니 할아버지는 또 얼마나 이 또 보고 싶은 마음이 드실까 또 이제 찍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도.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영상 편집 저장하신 분이죠? 아유, 맞아요. 바둑 두시던 친구분께 소식을 듣고 제보도 들어왔습니다. 청년들 바로 출동. 어르신을 뵙기 위해 댁을 찾았습니다. 지금 여기가 서울 삽니다. 외지에 사는 자녀들과 명절을 함께하지 못한 건 이번이 처음인 어르신. 사진으로나마 보고 싶은 마음 달래보는데요. 사람들이 보니까 이쁘게 해야죠. 비록 영상이지만 멋지게 보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잖아요. 어르신의 마음 헤아려 더욱 정성껏 영상을 찍는 청년들. 시작. 호성아, 호연아, 보고 싶다. 거리두기 하면서 열심히 학교도 다니고 건강한 모습을 다음에 보자. 이렇게나마 손자들에게 마음 전할 수 있어서 청년들에게 고마운 마음뿐인 어르신. 우리 청년들 정말 좋은 일 하네요. 이번엔 나주 왕복면으로 향했습니다. 친근한 시골길, 할머니 댁 가는 듯한 정겨운 느낌에 발걸음도 가벼운데요. 수확철 배작업을 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아니 보고 싶지만 어쩔 것이오 이렇게 생겼는데 언제가 마지막으로 뵀어요? 혼자서. 오래됐어. 얼마나 됐어요? 언제? 학교 다니고 그러니까 오래되고 또 그렇게 서울이 막 그렇게 하고 함께는 오고 가는 것도 또 위험하고 해서 오란소리도 안 했어. 내 평생에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슬기롭게 잘 넘겨야 되잖아요. 같이 한번 서보시겠어요? 시작!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얘들아, 무엇보다도 건강이 중요하니 너희들 몸 건강히 잘 있기를 바란다. 얘들아 사랑한다. 청년들은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SD카드 줄래? 하루빨리 자녀들에게 편지를 전달하고 싶은 마음에 바로 편집을 시작하는데요. 건강히 잘 있기를 바란다. 기다리는 자식들에게 보내는 어떻게 보면은 사랑이 담긴 편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그 마음을 잘 전달하고자 편집을 하다 보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면서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영상 편지를 제작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녀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잠깐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다면은 그것만으로 정말 의미 있는 행동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영상 메시지로만 전달이 되지만 다음 명절부터는 꼭 이 코로나19가 빨리 사라져가지고 실제로 뵙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됐으면 싶네요. 고향에서 온 편지 잠깐 만나볼까요? 규진아, 혜영아,
금년 추석에는 못 오더라도 거기에서 잘 지내고 보고 싶지만은 이거는 좀 참자. 지금 조용히 쉬고 다음에 천천히 만나자.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코로나 때문에 또 고생들 하고 있으니까 변리사 시험 준비하느라고 시험 공부에 제한을 받아가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성적 기대하면서 다음에 보고 싶더라도 다음에 좋은 날에 만나고 이번에는 너희들끼리 잘 보내고 쉬고. 얘들아 사랑한다. 부모님의 영상 편지는 자녀들에게 전달이 됐는데요. 자녀들에게 답장도 왔답니다. 영상통화 잘 봤어요. 내려가지 못해서 죄송해요. 색과일이랑 음식이랑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 다음에 봬요. 할아버지 외할머니 저 현기예요. 이번 추석 내려가지 못하게 돼서 되게 아쉬운데 코로나 조심하시고 몸 관리 잘하시고 그래서 다음에 내려가서 뵐 때 건강한 모습으로 뵙길 바랄게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이번 추석은 코로나 때문에 내려가지 못하지만 마음으로라도 함께 보내요.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서 외할머니 모험을 가고 싶어요.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다가오는 추석, 선선한 가을바람이 부는 요즘이면 더욱 가족들이 그리워지는데요. 아쉽지만 이번 추석에는 서로를 위해 거리두기 함께해요. 올해는 영상으로, 전화로나마 마음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